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A스토리가 계속해서 1차 목표가 위에서 맞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보면서 A스토리 짚어볼까요? 네,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드라마 제작사 업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콘텐츠 관련 섹터들은 지금 오늘도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콘텐츠 섹터들은 또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전일도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4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43,000원 유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수익을 챙기신다고 하시더라도 한 16%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나 또 애플 TV가 이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드라마 제작사인 지금 A스토리와 좀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기대감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리산 흥행으로 또 ITU와 또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그에 따른 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굉장히 지난번에 한번 2월 말에 2월 25일 날 한번 소개해드리고 나서 목표가를 터치하고 나서 1차 목표가 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0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41,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5,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A스토리 이렇게 짚어봤고요. 또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 두 가지도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CT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또 1차 목표가를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종목명 말씀드리자마자 매수하신 분들은 방송 중에 수익을 내셨을 텐데 오늘만 해도 또 19% 급등이 나와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전일 이제 딱 전일 종가 기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8,3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 이제 바로 터치를 해버리면서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 절반을 이상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기준 7,500원 부근대에서 우리가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20% 이상의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8,30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또 그래서 18% 이상의 좀 급등 시세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지금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시장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디지털 화폐는 제가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한네트에 이어서 후속주로 KCT를 말씀드렸었고요. 한네트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67%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 후속주로 KCT를 말씀드렸고 오늘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이따 잠시 후에 또 후속주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KCT 이후에 또 놓치신 분들은 또 그 종목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또 덱스터를 들고 와서 콘텐츠 주를 나는 밀고 있다를 또 강조해 주셨어요. 한번 맞습니다. 짚어볼까요? 덱스터도 오늘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지금 시장은 좀 양증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덱스터도 오늘 장중에는 거의 한 5%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또한 이제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VFX 특수 효과 관련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신과 함께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과 함께 3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올해 개봉을 목표로 지금 이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작용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신과 함께 VR 버전도 출시해가지고 또 VR, AR,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8,3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었고 돌파 시에 9,1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6,75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는데 7,000원 또는 7,000원 초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덱스터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두 가지 섹터를 열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인공 섹터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예고했던 대로요.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디지털 화폐, CBDC 섹터를 또 다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화폐 오늘 이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오늘도 달려야 됩니다. 네. 유망하게 보고 있으니까 달리자 주신 맞습니다. 거죠? 일단 뭐 디지털 화폐 섹터는요, 아무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을 때 제가 네. 한네트라는 종목을 이제 앞으로 디지털 화폐의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큰 시세를 연출할 수 있다. 디지털 화폐는 혁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제가 뭐 한네트도 말씀드렸었고 전일 같은 경우는 KCT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사실상 테마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수혜주가 아니라 보통 이제 현금 지급기, ATM기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묶여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테마성이 아닌 직접적인 진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전일의 KCT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CT의 후속주라고 하니까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한네트 또 그리고 또 KCT에 이어서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디지털 화폐의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요. K사인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K사인은 좀 보안 관련해서 매니저님이 맞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대장주격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일단 K사인 같은 경우는 네. 디지털 화폐 현재는 지금 대안주인데요. 네. 앞으로는 대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장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럼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74% 하락 중에 있고요. 2,26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K사인 구체적인 모멘텀이 어떻게 네, 될까요? 일단 뭐 K사인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K사인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보안 관련 또 그리고 국내 1위 DB 암호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DB 암호화가 뭐냐면 비인가자의 어떤 오용을 방지하고요. 만약에 해킹되거나 그리고 또 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암호화로 되기 때문에 어떤 2차 피해를 막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내 1위 DB 암호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보안 관련해선 사실상 뭐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가상화폐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또 해킹에 대한 우려감도 이어지고 있고 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미래차, 뭐 드론 그리고 또 5G 또 스마트 시티 구축 여러 분야의 마지막에 피날레는 제가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섹터를 제가 유심히 보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융합보안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K사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올해 이제 3월 달엔 감사보고 제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보안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CBDC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실질적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네트와 KCT 또 KCS,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ATM기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와는 직접적인 연관 없이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1차 시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도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올해부터 진행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상 환경에서.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발행을 했을 때 보안 관련 섹터들이 같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DB 암호화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인 K사인이 또 한국은행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K사인이 그래서 디지털 화폐 수혜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화폐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중국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 통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 올해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또한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반대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제니럴런 재무장관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위안화 대 달러 신화폐 전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네이버 라인 또 그리고 일본의 30개 기업들 대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화폐를 올해 이제 발행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인도에서는 굉장히 지금 적극적입니다. 가상화폐를 6개월 안에 모두 처분을 하라고 했고 가상화폐 불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 그리고 일본 또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과 G2 국가 중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에서 속도를 내고 있고 올해 시범 도입 또 베타 버전을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디지털 화폐를 또 관심 있게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디지털 뉴딜의 끝판왕은 제가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마지막 피날레는 보안이 장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요. 첫 번째 종목으로 K사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를 운용하려면 당연히 보안이 필요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요. 그런데 K사인 자체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트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K사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뭐 다른 섹터와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기엔 좀 다소 제한적이었어요. 코로나 여파 전에도요. K사인 같은 경우는 2,000원 후반대에서 3,000원대에서 계속 머물렀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정년 2018년부터 미중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미중 무역 분쟁부터 좀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적으로 굉장히 디스카운트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2,000원 후반에서 3,000원 이상에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보다 실적은 더욱더 좋습니다. 2017년, 2018년보다 또 작년 또 그리고 올해는 또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가 기대되고 특히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현재 시점의 주가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최근에 디지털 화폐로 같이 관련 종목으로 묶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명분과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다 똑같아요.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의 차트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네트도 마찬가지고 로지시스 전일 제가 소개해드렸던 KCT도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네트와 로지시스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KCT가 오늘 좀 가장 크게 대장주로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 섹터 안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소한 이 직전 고점 라인 때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일단 다시 한번 K사인을 가져왔습니다. 네, 주가가 상승할 명분이 생겼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그럼 목표가 어떻게 일단 뭐 잡아볼까요? 가격 전략은요. 뭐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2,050원 라인 때 2차 상승이 나오기 직전 저점 라인 때를 우리가 손절 라인 때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100원이나 또는 2,100원 초반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일단 2,500원 직전 고점 라인 때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2,750원 라인 때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사인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고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디지털 화폐도 연일 가져오고 계시고 네. 두 번째 섹터는 그럼 어떤 두 섹터 들고 번째 오셨어요? 섹터도요. 연일 가져오는 섹터입니다. 연일, 그래서 네. 이름은 살짝 바꿔봤는데요. 네. 디즈니 플러스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아, 디즈니 네. 플러스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비보보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월트 디즈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SN라이프 디자인을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큰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디즈니와 이제 공식 협력사 VFX 특수 효과 공식 협력사인 위직 스튜디오도 말씀드렸었는데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또 기업이 있고요. 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들을 공략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콘텐츠 관련된 그런 종목일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IHQ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IHQ를 오늘 두 네.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2,07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즈니 플러스와 엮여 있죠? IHQ는요, 아까 네. 위직 스튜디오나 SN라이프에 비하면은 대안주인데요. 앞으로는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여기 이제 장혁 그리고 엄기준, 김하늘 소속되어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니지먼트뿐만 아니라 드라마 제작도 하고 있어요. 뭐 뿌리 깊은 나무뿐만 아니라 뭐 피노키오 여러 드라마들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국내 진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그리고 뭐 홍콩 또 우리나라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기대감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SN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또 미나리 수혜주로 엮이면서 최근에 재료 노출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 IHQ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ANE 텔레비전 네트워크 코리아가
2017년도에 IHQ의 지분을 5%를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주주가 디즈니 계열사인 A&E 텔레비전 네트워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지금 디즈니를 피인수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그거는 2017년부터 애플이 디즈니를 인수해서 사상 최대 기술 미디어 제국을 만든다는 시나리오가 2017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올해도 다시 한번 지금 OTT 업체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 모멘텀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디즈니를 인수했을 때 가장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계열사의 디즈니의 계열사가 IHQ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종목으로 IHQ를 가져왔습니다. 네, IHQ가 앞으로 대장격으로 승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SM 라이프스타일이나 덱스터는 올해 들어 뭐 두 자릿수 급등은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덱스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IHQ 맞습니다. 예. 죄송해요. IHQ는 그렇지 못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두 자릿수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뭐 IHQ는요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NF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영화 미나리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같이 이어지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위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IHQ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약간 또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딜라이브에서 이제 분리매각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이어지면서요 그 모멘텀 때문에 지금 시장의 강한 상승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3%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현재가 부근에서도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어요. 손절 라인대를 1,85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2,000원대 부근 또는 1,000원대 후반대 부근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상당 기간 기간 조정, 박스권 라인대를 최근에 강력하게 돌파해준 거래량과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상승이 지금 나오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는 2,25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2,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HQ까지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더 빠지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무료 방송 오늘 켜실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좀 불안한데요. 또 이런 시장일수록 또 오히려 뭐 디지털 화폐 관련 섹터들은 강한 상승이 나와줬고 또 콘텐츠 관련해서 또 삼성 출판사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를 준비하고 또 이번 주 후반부에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시 기억해 주시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